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이 7월 중순이니까 시험일까지 약 100여일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남은 기간도 잘 이겨내시리라 믿고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0년간의 기출 패턴을 토대로 꽈락 면제 또는 일명 반타작이 목표인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 보았고요. 평균 점수 이상이 목표이신 분들도 복습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동산 공법의 배점은 6과목 40문제 총 100점으로 국토계획법 30점,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이 각 15점, 주택법과 건축법이 각 17.5점, 마지막으로 농지법 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꽈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총 40문제 중에서 16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16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생소하고 방대한 6개의 법령을 모두 공부해야 할까요? 시간에 쫓겨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버려야 할지 감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수험생마다 법령별 체감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설령 조언을 얻는다 해도 돌아오는 답은 제각각입니다. 저는 버린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선택이란 단어를 써보려고 합니다. 공정쌤이 추천하는 공법 50점 획득을 위한 선택은 바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입니다. 예상하셨나요?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그리고 주택법까지는 큰 의견이 없을 것 같고 건축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개의 법령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법령별 목표 점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은 8문제인 20점, 도시개발법은 4문제인 10점, 도시정비법은 3문제로서 7.5점, 주택법도 3문제로서 7.5점, 합쳐서 총 45점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서 추가점을 얻으시면 50점이 만들어지겠죠. 2문제만 더 맞추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목표를 설정한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의 최근 10년 기출 경향을 살펴보면 제가 따로 기재를 하진 않았고 법 조항별로 또 국토계획법의 항목별로 문제 출제 유형을 묶었고 항목별로 출제 경향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렇게 2가지 특정 항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국토계획법 제4장인 도시군 관리 계획과 62%죠. 그리고 제5장인 개발행위 허가인데요. 특히 도시군 관리 계획은 62%면 12문제 62%면 평균 7문제 이상이 출제되었다는 얘기고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에는 17%니까 평균 2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개발행위 허가에 집중을 하면 8문제 이상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 영상 이후에 각 법령별로 다룰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도시개발법은 크게 3파트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자, 이렇게 2가지 파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먼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서 약 70%
즉 거의 3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구역의 지정에서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들 있잖아요. 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든지 한지 방식 등, 또 실시계획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70%, 그리고 구역의 지정, 뭐 개발계획의 내용, 시행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정비법인데요. 도시정비법도 크게 4파트에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었고, 자, 정비사업의 시행 부분,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고요.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도 매회 한두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하시면 3문제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주택법 살펴보면, 자, 주택법은 총 7문제가 출제가 되지요. 그 중에서 그럼 주택법은 어느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냐면, 자, 바로 주택의 건설과 주택의 공급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건설 등에서는 약 2에서 3문제, 그리고 주택 공급도 1문제 이상이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 두 군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3문제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축법은 제가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건축법의 기출 경향을 보시면 두 파트에서, 자, 이 두 파트 정도에서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조금 더 출제되었을 뿐, 다른 법령에 비해서 오히려 균형감 있게 배분되어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주로 총칙과 건축물의 건축 등, 즉 건축법의 초반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약 50% 가까이, 즉 서너 문제가 매회 출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내용이 어떻죠? 암기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건축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짧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법령과 목표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국토계획법부터 차근차근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